위원장님. 네. 예, 서울관악과 박민규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용산 방송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북한 관련 뉴스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정당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 뉴스는 2023년 11월부터 79년 50시대 땡전 뉴스와 같은 땡윤뉴스 윤비어 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북한 도발 또는 한미 동맹의 대응 등 주로 여권 지지율 견인을 유인하거나 지지층 결집하는 뉴스만 주로 나가고요. 편파 보도가 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뉴스인지 대한민국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매일 5-6건씩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반면 최상병 같은 뉴스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 극단적 예를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MBC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 7년 만에 원심을 두는 법원 판결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KBS는 아쉽게도 11월 23일 당일 뉴스 초반에 방영된 10개의 주제가 전부 북한 위성 발사 건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승소 소식은 20번째 뉴스로 12번째였던 날씨 뉴스보다도 뒷순서였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본 내용처럼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비교 분석한 KBS 뉴스 보도 현황을 보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북한 관련 보도가 2배가 넘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를 톱뉴스로 다룬 사례도 거의 2배가 많아졌습니다. KBS가 윤석열의 북풍놀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북풍을 더 바람잡았다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수뇌부가 바뀌었는데 전임 보도본부 수뇌부가 북한 관련 뉴스에 지나치게 크게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라는 것은 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내란 속의 윤석열이 계엄 정당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지전을 유도하는 등 사전에 치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원 전 장관의 오물풍성 원전 타격 지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BS가 용산과 공감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반복적으로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여론을 호도했던 KBS. 특히 최근에는 개헌방송 준비 언질 의혹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전임 최재현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라는 내용의 보도를 본인이 직접 기사 작성 지시를 내려서 보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죄 구성 요건에는 선동이 있고 방송과 통신을 이용한 선동의 경우에는 그 고의성과 관련 없이도 매우 넓게 내란죄가 적용된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 KBS가 내란의 강을 건너서 국민의 방송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KBS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와 함께 국회와 함께 이겨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의결한 현안 질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오늘 회의 중 그대로 발언하신 박민규 위원님 요구 자료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각각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